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2차 곡선과 직선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2차 곡선들 있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학습을 해주셔야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경고를 미리 해드리자면은 이 단원도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종류별로 외울 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미 배웠던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에 대한 학습은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거를 외우기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할 그런 2차 곡선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건 이미 하셨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죠. 원과 직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직선을 살짝 움직여 주다 보면은 언젠가 딱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좀 더 내려주시게 되면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식을 이용해서 풀었던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셨어야 해요. 그렇죠? 하셨겠죠? 어떻게 했었냐? 우리가 요 원의 방정식을 그냥 간단한 걸로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도 간단하게 쓸게요.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요 y를 여기 있는 y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의 제곱은 r제곱이다. 요거 정리하시면은 2차 방정식 나오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니까 2차 방정식 나오는 거 맞죠? 그쵸? x제곱 앞에 m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지만 얘는 항상 1 이상이죠. 0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이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판별식 구할 수 있었고요.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따져줬던 거 기억하시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밑에 거는 이 그래프를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프와 방정식이 있을 때 그래프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 여기서 보시면은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여기는 한 점이죠. 여기는 안 만나죠. 교점의 개수죠.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0개다. 라는 거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에서 뭐랑 같다? 실근의 개수와 같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실근의 개수를 따져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판별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그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이걸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은 실근이 2개라는 말은 교점이 2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2개를 연립한 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을 가지죠. 그때가 바로 한근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근을 가지는데 두 근이 같은 값으로 가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D가 0일 때, 판별식이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우리는 요거를 접한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연립을 하신 다음에 판별식만 찾아보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 같냐 가지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내용 다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랑 방정식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할 거는 뭐냐? 지금 제가 원으로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타원, 포물선, 쌍곡선 가지고 똑같은 일들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우리 포물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이 세 가지 방정식 다 쓰실 줄 아시죠? 그렇죠? 그게 뭐 x제곱이나 y제곱이 들어간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요 자리에 갖다 놓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을 둔 다음에 얘랑 연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연립을 하면 2차 방정식이 생기겠죠?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서 걔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가지고 이 2차 곡선과 직선이 몇 군데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을 할 거다. 이게 우리가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할 거는 요거예요. 우리가 d가 0보다 크다, 작다를 나누는 기준은 d 값이 0이죠. 판별식이 0일 때, 요게 기준이죠. 항상 판별식이 0일 때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요 딱 한 점. 그러면은 저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저걸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른 두 점인지 만나지 않는지가 갈리니까. 저게 기준이니까. 그런데 바로 이 d가 0인 점은 d가 0인 그때는 바로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죠. 다시 말해서 이때의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 접선이라고 불러주게 되죠. 2차 곡선의 접선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이 접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실 내용은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공식 배우실 거고 타원이랑 쌍곡선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익히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뭐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 간단해요. 뭐 예를 들어서 포물선으로 볼게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접한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접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났죠? 이렇게 그려줬을 때 우리가 얘랑 기울기 같은 직선을 생각해 볼 건데 포물선과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은 포물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연장해 주시면 여기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만나지 않게 하려면은 뭐 요거 위쪽에 그려주시면 안 만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안 만난다. 요거를 구분짓는 가장 기본이 접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칠판을 이렇게 썼네요. 가볍게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바로 접선 구하는 거 넘어가 볼게요. 36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부터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직선이 하나 줬죠? 이 직선과 요 2차 곡선, 타원이죠. 직선과 타원의 위치 관계를 말해라. 몇 군데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 그림 그려서도 볼 수는 있기는 한데 그림이 사람이 그리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뭐 타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접선이란다. 직선을 그렸더니 막 요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근데 눈으로 보면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때로는 이런 식으로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확실하게 할 거면은 두 개를 연립한 다음에 식으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판별식으로. 자,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할게요. 두 개 연립할 거니까 대입을 해주면 될 텐데 여기 3y죠? 여기는 x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x는 3y-3으로 바꿔줄게요. 얘를 y는으로 바꿔버리면 3분의 1x 이런 거 나오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요 식도 양변에 4를 곱해줄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되냐? 여기 있는 x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이게 x제곱이죠? 4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이거 전개하면 2차 방정식 나오겠죠?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은 13y제곱 마이너스 3, 3은 9니까 18y가 될 거고요. 더하기 5는 0이다.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 아니라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죠. 그렇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18이네요. 2의 배수, 짝수죠? 4분의 d를 씁시다. 4분의 d 쓰시면은 이거 절반에 제곱하시면 9제곱이니까 81이고요. 마이너스 13 곱하기 5 하시면 되죠. 일단 한번 쓸게요. 그럼 요거는 81에서 65 빼는 거니까 0보다 크죠? 저게 16인지는 관심 없어요.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두 그래프는 몇 군데의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군데의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실근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두 번째 건 이 직선이랑 쌍곡선 나왔네요.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주고 시작을 합시다. 정리해주고 시작하시면은 양변에 18 곱할게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더하기 18은 0이다.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본인 취향이에요. x자리에다가 대입하셔도 괜찮죠. 근데 아까는 x는 하고 대입해봤으니까 이번에는 y는 하고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3y는 x 플러스 3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2x 제곱 그대로 냅두고요. 아이고 근데 보니까 요게 이미 3y 전체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3y 전체 제곱이 9y 제곱이니까 요 네모친 거 대신에 x 플러스 3의 제곱을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3의 제곱 쓰시고 더하기 18은 0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 마저 하시면은 2x제곱 x제곱 하니까 x제곱 하나만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 6x 될 거고 더하기 9는 0이죠. 보니까 뭐 사실 판별식 쓸 필요도 없이 이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되니까 중근 나오죠? 그쵸? 중근 나오면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접한다 뭐 이런 얘기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뭐 그래도 굳이 판별식 써보시면은 4분의 d니까 9 마이너스 9 해서 0 되죠. 아, 이 직선은 이 쌍곡선의 접선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 2번은 한번 해보세요. 저걸 한번 해보시고 바로 포물선에서 우리가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서 그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원이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공식 두 가지 배우셨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첫 번째 기울기를 알 때 쓰는 공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쓰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하시면은 기억하시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거 기억하시겠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 외우셨었고요. 그리고 원 위에 있는 한 점, 원 위의 점이에요. 요거는 x1, y1이라는 원 위에 한 점이 있다. 거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곡선 단원도 마찬가지 순서로 갈 겁니다. 일단 기울기가 m일 때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 점을 알 때 그때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를 할 거예요. 정확히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혹시 이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외워두세요. 그럼 가장 먼저 포물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y제곱은 4px 형태를 볼게요. y제곱은 4, 글씨를 예쁘게 씁시다. y제곱은 4px다. 당연히 p는 0이 아니겠죠? 그쵸? p가 0이면 저건 쌍곡 포물선이 아니죠? 자, 그럼 포물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할 텐데 기울기가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죠. 먼저 관찰을 해주시면은 p가 그냥 0보다 크다라고 볼게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인데 기울기가 m짜리다 라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로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이게 접선이 될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조금 더 높아져도 괜찮죠? 좀 더 이렇게 작아져도 괜찮죠? 그런데 접선이 생기지 않을 때가 존재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먼저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려면은 이렇게 두면 되겠죠?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얘를 y는 mx 플러스 n으로 잡을게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 기울기는 이미 m이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서 모르는 거는 y 절편. 요 n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저 n 값을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y제곱은 4px라는 2차 곡선이 있고 그리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접선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한다? 요 두 개를 연립을 하죠. 연립을 하면 2차 방정식이 생기고요. 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찾을 수 있죠. 판별식이 0이 된다. 요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연립할게요. 근데 연립하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y가 mx 플러스 n이니까 선생님 mx 플러스 n의 제곱은 4px입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해도 당연히 맞죠. 틀릴 리가 없죠. 2차 방정식 나오니까. 자, 저는 조금 다르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은 y 마이너스 n 이것부터 쓰자. x를 n분의 y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제곱하기 싫어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바로 이렇게 쓰시면 사실은 안 되죠. 왜 안 되냐? 보시면은 제가 n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m으로 나눴죠. m으로 나눴다는 말은 m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앞에서 m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얘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푸실 때는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m은 0이 아닐 때를 먼저 봅시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0이 아닐 때 그때를 보시면요. x는 n분의 y-n이니까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하시면은 y제곱은 4p에다가 n분의 y-n이 되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my제곱 마이너스 4py 더하기 4pn은 0이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쵸? 제가 앞에다가 m은 0이 아니다 라는 거 달아준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m이 0이다 라고 하시면은 m이 0이면 이거 2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m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확인이 되시죠. 그럼 뭐 해주면 되냐? 판별식 구해서 이 값이 0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4분의 d 써주시면은 요 마이너스 4p의 절반을 제곱해 주시면 되죠. 4p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p m n. 이게 0이 돼야 접선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자 바꿔줄게요. 4p 제곱 그리고 여기 4p 있으니까 4p로 묶으시면은 p-mn은 0이죠. 자 근데 봅시다. 우리가 아까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요. p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p가 0이 아니어야 포물선이니까.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곱해서 0이라는 말은 무조건 얘가 0이죠. p-mn이 0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n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럼 p-mn이 0이니까 따라서 n은 n분의 p다라는 게 나오죠. 되셨나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n이 n분의 p니까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분의 p다라는 게 나오죠.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요 p는 당연히 초점에서 나오는 거죠. 4px니까. y는 mx 더하기 n분의 p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우리가 아까 m은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m은 0일 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 보시면은 y제곱은 4p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m이 0이라는 말은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고 그럼 x축이랑 평행한 직선 다시 말해서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되죠. y는 n. 요거 한 점에서 만나죠. 그렇다고 해서 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건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뚫고 지나가는 거 이거는 접하는 게 아니에요. 뚫고 지나가요. 그렇죠? y는 n이 어디에 있든 간에 무조건 뚫고 지나가는 형태죠. 여기서도 뚫고 지나가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뚫고 지나가죠. 이런 식으로 접하는 형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m이 0일 때는 기울기가 0일 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식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보시면은 mx 더하기 n분의 p잖아요. m이 0이면 뭐가 0이 돼요? 분모가 0이 돼서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포물선 y제곱은 4px꼴의 포물선에서 기울기가 0인 녀석은 우리가 접선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접선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보실 수 있는데 좀 특이한 형태. 우리가 기울기가 m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실수라는 거죠. 실수값.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실수로 표현할 수 없는 기울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건 일단 참고 나중에 가서 또 확인할 건데 잠깐 보고 가죠. y는 mx 플러스 n꼴로 나타낼 수 없는 접선이 하나 있죠? 요거.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이거는 y는 mx 플러스 n꼴 저꼴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하는 게 맞긴 하죠. 요거는 나중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조금 더 깊게 다루긴 할 겁니다. 사실 이 식으로 모든 접선의 방정식을 다룬 건 아니긴 한데 일단 기울기가 m으로 실수로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물론 m이 0일 땐 안 되더라 하는 거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옆에 빈칸 좀 남았으니까 재밌는 거 하나 해보죠. 조금 다른 관점을 드릴게요. 저 접선의 방정식 유도하는 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자,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포물선과 접하죠. 접한다라는 얘기는 D가 0이란 얘기고요. D가 0이란 얘기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중근.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근이 두 개 나오는 건 맞아요. 근이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근이 서로 같은 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다라고 하시면은 근이 알파랑 알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불러줬었죠. 그럼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연립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 x 기준으로 하시든 y 기준으로 하시든. 근데 여기서 y로 해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저거를 연립을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근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과 계수의 관계 다 기억하시죠? 작년에 배웠던 것들 수학 문제 풀 때 계속 나옵니다. 수능 때까지 나와요. 자,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다라고 하시면은 두 근의 합 구하실 수 있죠. 두 근의 합은 n분의 4p죠. 두 근의 곱은 n분의 4pn이다. 요거 나오시죠? 그렇죠? 그런데 자, 보시면은 중근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근이 서로 같죠. 다시 말해서 서로 같은 두 근을 더한 게 n분의 4p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근을 곱한 게 n분의 4pn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 구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 두 개 더해서 n분의 4p다. 그럼 얘는 n분의 2p죠. 얘도 n분의 2p죠. 그럼 뭐예요? 이거 두 개 곱한 게 바로 n분의 4pn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m 지워지죠? 2p랑 2니까 4p 지워지죠? 남는 거는 n분의 여기 p 하나 지웠죠? 죄송. n분의 p가 n이라는 거죠? n은 n분의 p다. 바로 나오네요. 신난다. 따라서 y는 mx 더하기 n분의 p다 라는 포물선의 접근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별씩 안 쓰고도 어차피 중근이니까 그렇죠? 같은 근끼리 더하고 같은 근끼리 곱하겠죠? 이런 관점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포물선의 접근의 방정식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 안 외우시면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요거를 직접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닌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다. 팔이 덜 아프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 증명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직접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타원이랑 쌍곡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